중국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향해 도전장을 던지며 철저히 준비해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백신 공급 차질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중국은 패권주의의 야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질서의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C19 감염증을 제압하기 위해 전 세계가 어려운 조건을 무릅쓰고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대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백신 외교를 펴는 한편 시진핑 주석은 후한무치하게도 국제회의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감염증에 대한 조기 완전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연설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월 4일부터 9일까지 나이지리아, 콩고, 보츠와나, 탄자니아, 세이셀을 방문하고 11일부터 16일까지 미얀마,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목적은 물론 중국산 백신 제공에 의한 영향력 확대입니다. 중국 외교부장은 새해 첫 방문지로 31년 연속 아프리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에 있는 인민망은 1월 4일 왕이 외교부장의 아프리카 방문에 대해 중국과 아프리카의 우정을 한층 더 돈독히 한다. 감염증 백신 등 의료위생 분야의 협력이 초점이라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1월 18일 인민망은 아시아 방문과 관련하여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협력이라며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상호 신뢰를 증진한다. 인도네시아에 지역 백신 생산 센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백신 외교에 앞서 선례도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 외교였습니다. C19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직전인 지난해 1월, 중국 공산당은 마스크와 보호복 사재기라는 긴급 지령을 내렸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밴쿠버와 토론토, 몬트리올 영사관이 사재기 전략 사령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걸 지휘한 곳은 당 중앙통일전선 공작부였습니다. 중국의 조직적인 사재기가 원인이 되어 대표적으로 피해를 본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전략에 휘말려 극단적인 마스크 부족 사태에 빠졌고 그로 인해 아베노 마스크까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감염 상황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기 시작하자 남은 마스크와 보호복을 각국에 나눠주며 마스크 외교를 전개했습니다. 그것이 일단락된 후 이번에는 백신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중국은 임상시험이 완료되기 전 안정성과 효과를 검증하기도 전에 인민해방군 병사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백신 외교를 노린 움직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각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보다 빠르게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정보 은폐가 쉬운 자국민을 선택한 것입니다. 중국은 C19 감염증이 처음 보고되기 전인 2019년 8월부터 백신 개발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불완전한 백신은 2020년 6월에 임상시험 2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불완전한 백신은 제조하는 데 최소 반년이 걸리고 효과를 검증하는 데 3개월이 걸립니다. 이러한 기간을 역으로 계산할 경우 2019년 8월경부터 연구하지 않았다면 논리가 맞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라고 가정할 때 중국은 빠른 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예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백신 개발도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1년의 외교 공세로 자신감을 키운 듯 1월 25일 온라인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세계는 지금 4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경제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세계 경제에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괄적인 성장을 공동으로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이념적 선입견을 버리고 평화 공존과 상생 협력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가의 성장과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글로벌 규모의 과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다음 대목부터는 질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폐쇄성이나 배타성이 아니라 개방성과 포용에 전념해야 한다. 작은 원을 만들거나 새로운 냉전을 시작하거나 다른 사람을 거부, 위협하거나 기꺼이 디커플링, 공급 중단 또는 제재를 가하고 고립이나 고립을 초래하는 것은 세계를 분열과 심지어 대립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시진핑의 이러한 말은 미국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너나 하지 말아라와 같이 중국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폐쇄성이나 배타성, 위협이나 협박은 중국의 특기입니다. 호주를 향한 무역 보복이나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 홍콩, 대만, 일본 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또한 다음 대목에서도 웃음을 자아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국제 법규를 지키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시스템과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지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적절한 제도와 규칙에 의해 통제되고 규제되어야 한다.
원칙을 지키고 일단 만들어진 규칙은 모든 국가가 따라야 할 것이다. 선택적 다자주의가 우리의 선택지여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주장해온 남중국해의 권리에 대해 국제중재재판소는 2016년 국제법상 법적 근거가 없고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또한 연설에서는 중국의 본심이 살짝 드러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도상국의 백신 공급에 대한 접근성과 경제성을 높이도록 한다. 중국은 새로운 타입의 국제관계를 추진해 간다. 우리는 광범위한 협의와 합의 형성을 근거해 세계의 통치 시스템을 개혁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설 내용에서 이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 국무부의 정책기획실이 정권 교체 직전인 2020년 11월에 발표한 중국의 도전 요소라고 하는 정책 백서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단순히 이미 확립된 세계 질서 속에서 탁월한 지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세계 질서는 자유로운 주권 국가를 기초로 하여 미국이 건국된 보편적인 원칙에서 도출되고 또한 미국의 이익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삼고 베이징의 전체주의적인 목표와 패권주의의 야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질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UN,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의 세계를 미국 중심으로 만들어진 통치 시스템으로 보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로 변혁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백신을 무기로 한 중국의 외교 공세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자국의 감염 확산을 막느라 중국에 맞서 손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창한 동맹국과의 협의도 아직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전 100일간 1억 회분의 백신 접종을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백신 공급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도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연합을 위한 백신 공급 지연을 인정했고 유럽연합은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이제 백신은 가장 중요한 전략 물자가 됐습니다. C19 감염증이 잠잠해진 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세계는 이미 중국의 마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마스크 사재기 전략으로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는 마스크 부족 사태에서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백신 부족이라는 형태로 다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국가적 혼돈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철저한 방역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